안녕하세요. 다솜이 여러분.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오늘은 암 환자들의 그 성재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새 우리 주변에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주변에 웬만하면 이런저런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고 또 같이 격려도 하고 지지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 암을 남녀 전체로 보면 사실 4.2% 정도라고 해요. 근데 이 암은 아무래도 이 전체로 보는 거는 아기들도 있고 아동 청소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낮지만 한 40대 이상은 꽤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갑상선암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우리나라가 국가 검진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갑상선암이 많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암이 발생하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 걱정하고 암 진단을 받으면 무너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도 분명히 암 환자는 있었을 텐데 예전에는 암에 대한 기록이나 병의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고 돌아가신 경우가 많았겠죠. 남자들은 그 암이 폐암,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그리고 갑상샘암 이렇게 간다고 하고요. 이건 2019년 통계입니다. 여성암인 경우에는 1위가 유방암이고요. 2위가 갑상선이고 3위가 대장암이고 그리고 위암, 자궁경부암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들의 어떤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죠.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부부간의 어떤 성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실은 이런 암 진단인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암 진단을 받으면 사실 우리 삶의 질에 대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물어볼 엄두가 안 나죠. 일단 생명을 연장시키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 치료를 먼저 받고 그게 이제 좀 익숙해지다 보면 배우자 생각도 하게 되고 부부관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암 환자들은 또 그 배우자들은 어떤 걱정을 할까요? 예전처럼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또 치료 중이거나 후에 정상적인 성생활이 가능할까? 혹은 암은 성관계를 통해서 전염되지 않을까? 또 치료 중에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것이 파트너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 때문에 사실 성생활을 시작을 해볼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남자 환자인 경우에 성생활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일찍 그리고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자 환자보다 또 상대방이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부부관계 하자 그러면 나를 좀 이상한 사람 혹은 성욕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배우자가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체력이 저하돼서 성관계를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은 배우자보다는 환자가 더 많이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 배우자하고 환자 간에 서로 대화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하고 배우자가 성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커플일수록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5배가 높다고 하니까 대화를 좀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암은 옮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생활을 통해서 암이 전이되거나 재발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하고요. 오히려 좀 안정된 상태에서는 성생활을 하는 것이 이 부부간의 관계를 더 좋게 하고 그리고 이 암이라는 어떤 질병에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는데 분명하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자 환자는요, 아무래도 성에 관련되는 건 물론 다른 암들도 다 관련이 되겠지만 일단 유방암 그리고 난소암 혹은 자궁경부암 이런 것들이 유난히 이제 성하고 결부가 되겠죠. 그래서 난소를 제거하는 경우에 에스트로겐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조기 폐경된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성욕이 거의 안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트로겐이 덜 나오니까 질건조가 심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를 할 때 좀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궁을 제거한 경우에는
질의 길이가 좀 짧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를 할 때 예전처럼 깊이 이렇게 삽입을 한다거나 좀 거칠게 한다거나 그러면 좀 아플 수 있죠. 그리고 유방을 제거했을 때 혹은 뭐 유방암일 때는 외모에 대해서 바디 이미지가 좀 많이 저하되기 때문에 몸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에스트로겐에 굉장히 예민한 암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치료약이 에스트로겐에 작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역시 질건조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인 경우에는 난소를 제거하거나 자궁을 제거하거나 혹은 유방을 제거했을 때 굉장히 이 성생활의 질이 나빠지게 되어 있죠. 남자 환자인 경우에는 전립선이겠죠. 아무래도 사정에 관계하는 기관인데요. 전립선 암 수술을 하면 거의 90%가 발기부전하고 요실금 때문에 이제 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수술이 많이 좋아져서 신경 보존술을 하면 1년 내에 거의 다 회복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의사랑 상의를 하시고 조언을 좀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남자들의 전립선암은 가족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여자들도 유방암은 무계적으로 유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들도 전립선인 경우에 아버지나 형제가 있으면 걸릴 확률이 5배나 높다고 하니까 전립선 정기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 어쨌든 암에 걸렸다고 해서 모든 성생활을 포기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수술하고 나서 좋아지는 과정에서 어떤 거는 여자들이 에스트로겐 보충요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질에만 사용하는 에스트로겐 보충요법을 쓸 수도 있고 윤활제를 쓸 수도 있습니다. 남자인 경우에도 회복이 많이 좋아지니까 성생활을 지속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동물스럽고 뭐 너무 본능에 치우쳐 있고 너무 주책이고 외설적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있는 성기관을 쓰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분명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건강, 마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관계 건강에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섹스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만들다 보면 참 많은 분들이 섹스가 전부냐, 안 해도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안 해도 살아요. 뭐 밥도 아주 조금 먹고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의 질,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행복하다는 어떤 행복의 기준 같은 게 있잖아요. 혼자 살기보다는 둘이 사는 게 좋고, 물론 마음이 맞아야 되겠지만 서로 대화하고 또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더 만족도를 높이겠어요. 암에 걸렸을 때 삽입 섹스도 가능하지만 뭐 그것이 지금 안 된다면 다양하게 애정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안아주는 거, 눈 맞추는 거, 뭐 여러 가지의 스킨십, 어깨를 감싸 안아주는 거, 그냥 애무만 하셔도 되죠. 애무 같은 것, 그리고 서로 자위 같은 걸 도와주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록으로 암 예방에 꼭 필요한 10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죠. 아시겠지만 암은 빨리 발견하면 회복력이 90% 이상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8시간 이상의 숙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 줄이는 거, 네 번째는 설탕이나 지방 든 음식 먹지 않는 거, 그리고 비만하지 않게 나를 조절하는 거, 금주하고 금연하는 거, 그리고 방사선이나 중금속, 또 환경 독소에서 나를 좀 보호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뭐 핸드폰 같은 것도 좀 떨어져서 이렇게 받으시는 게 좋고요. 가공 음식, 뭐 소시지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제철 음식들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자궁 경부암 백신, 요즘은 인유두종 예방 백신이라고 합니다. 남자도 여자도 맞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해도 우리의 건강을 잘 지키면서 우리 배우자의 건강을 지키도록 도와주면서 잘 살아보자고요. 자,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